결국에는 귀나팔을 조금 더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귀나팔이라고 하면 우리 되게 원시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사진이 남아있더라고요. 그 말은 사진기가 개발되고 나서도 계속 이걸 썼던 거예요. 그렇네요. 1920년쯤에 진공관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청기에 적용을 하니까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돌아온 의학의 역사. 오늘은 이 비누과 현재 나오는 지식에 대해서는 제가 좀 캐치업이 잘 안 돼가지고 제 후배이자 삼성서울병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귀진료 이과 분야를 맡고 있는 조영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4년차 때 1년차였는데 지금은 이제 오젓한 교수님이 되셔가지고 저는 엄두도 못 내는 수술도 하시고 진료도 하고 굉장히 실력이 좋으시거든요. 불러놓고 좀 역사를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제 난청과 보청기의 역사, 청각재활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 편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난청, 이게 이제 청력 상실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우측귀에 외상으로 인한 난청이 있거든요. 잴 때마다 다른데 한 35dB에서 40dB 정도 나와요. 꽤 나쁘네요. 네, 그래서 갤럭시는 이게 통화 음량 조절이 되니까 아이폰도 아마 지금은 될 것 같은데 거의 최대로 해놓고 해야 잘 들리거든요. 이 난청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인류의 출현과 같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당연히 됩니다. 그렇죠. 사실 21세기 현대사회에서는 되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노화가 된다. 노화가 되면 귀가 잘 안 들린다. 의학적으로도 사실 그런 기전이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럼요. 그런데 제가 논문 하나 찾아보니까 의외로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난청이 심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도 나빠지긴 하는데 소음성 난청, 큰 소리가 들어서 우리가 귀가 나빠지는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잖아요. 옛날에는 별로 그렇게 소음이 없었을 거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40에서 한 50dB 정도밖에 안 됐을 거다 주변 소음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스튜디오 정도 소음, 조용한 사무실. 그러면 진짜 조용했던 건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수렵채집인들의 수명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난청이 생길 정도로 오래 산 사람은 별로 없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의학적인 근거들이 조금 있는 게 구석기라든지 그 무렵에 사람이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잖아요. 엄청 짧죠. 그 짧았던 주요 이유는 오래 못 살아서가 아니고 영유아들의 사망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만 5세까지만 살면 혹은 청소년기 15세까지만 면역체가 구축될 때까지만 살면 오히려 60대 70대까지도 살았다는 증거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절대적인 노인 인구 자체가 많지는 않았겠지만 엄청 적었겠죠. 그래도 네. 있긴 있었다. 그럼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아마 노화로 인한 난청이 있었을 것이다. 40, 50dB이 이 정도라고 했는데 천지연이나 이런 데 폭포 가면 시끄럽잖아요. 그 정도는 몇 데시벨이에요? 한 90dB, 100dB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장난 아니구나. 네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좀 반론이 있기도 합니다. 자연 상태에도 그런 소음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나일강, 그 당시에 범람기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나일강 유역에 살던 사람들이 여기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라고 해서 떠났다는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 돌아다니면서 이거저거 쓴 박물기라는 걸 쓰신 분이 있어요. 데플라니우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나일강 지역에 진짜 갔는지 아니면 그냥 건너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귀가 어둡다라는 기록을 로마 시대에 쓴 것도 보면은 소음성 난청이 옛날에도 있긴 했다. 자연에 의해서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실제로 본격적으로 지구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거는 청동기 시절에 들어서면서 금속을 이렇게 땅땅 두들기고 이제 금속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시끄러워졌기 때문에 소음이 난청을 일으켰을 거다라는 게 있고,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제 공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거 좀 빨리 어두워졌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 금속이라는 게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많이 쓰잖아요. 그럼요. 철기로 넘어가니까 철기가 많이 있던 지역은 진짜 그냥 길 가다가도 나오는 게 철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더 흔한 금속이 됐고 철기는 더 단단하니까 더 오래 많이 두드려야 되고, 사실 그거보다는 소음성 난청의 발생에서 더 혁명적인 변화는 화약의 발명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군의관들이 쓰는 논문 보면은 오른손잡이인 경우에는 축구가 왼쪽 귀에 가 있으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왼쪽 귀에 청력이 떨어진다 이런 보고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이제 청력 보호에 워낙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귀마개를 하고 위에 한 번 더 위를 커버할 수 있는 헤드셋을 보통은 쓰더라고. 근데 간혹 끼고 하니까 사격 통제 소리를 잘 못 듣잖아요. 그럼 이걸 벗고 하다가 소음성 난청이 오거나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즉 지금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화약 터진다고 이거 몰랐겠죠. 그리고 꽝 하고 터질 때 그 폭발음은 귀가 대처를 잘 못하잖아요. 원래 우리가 큰 소리 들을 때 귀가 어떻게 되죠? 소음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근육들이 귀 안에 이소골이라고 하는 뼈를 잡고 있어서 그게 강하게 잡아당겨서 소리가 다 전달되지 못하도록 차감을 시키죠. 그렇죠. 소음을. 근데 폭발음은 어떻죠? 차감하기에는 또 소리가 너무 크고 너무 크고 네.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귀에 좋지 않은 환경이 시작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겠다, 뭔가 하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제일 처음 사용했던 청력 재활이 무엇일지. 이거지 않을까요? 손? 그쵸. 고대 사회 때부터도 안 들리면. 귀가 잘 안 들리면 이렇게 했을 네. 거예요. 왜냐면 귓바퀴가 있는 게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걸 더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소리가 더 커지겠죠. 이게 그래서 가파르게 발전했을 것 같은데 슬프게도 별로 인류가 이 컨셉에서 별로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시간이 가는데 13세기 정도가 돼도 뭐 동물의 뿔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넓게 이렇게 했겠죠. 그 정도의 청력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정도 되니까 금속을 이용해서 조금 더 본격적인 귀 나팔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문헌에는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또 착용자들은 딱히 그렇게 만족도가 올라가진 않았다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이거 이렇게 하면은 한 몇 데시벨 정도 이득을 볼까요? 몇 배 정도 볼까요? 이거 하면은 글쎄 많이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손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정도지 조금 더 좋은 않았을까요? 정도? 네네. 그러니까 뭐 이게 진짜로 내가 청력 장애가 있다거나 하면은 별로 안 됐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환자가 잘 못 들으니까 혹시 난청 환자 볼 때 어떻게 하십니까? 목소리가 좀 크고 제 목소리가 좀 굵고 중저음이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아하십니다. 아 맞아요. 네. 여기 수염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스토스테론이 대단히 많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 고주파를 잘 못 들으시니까 그렇죠. 먼저 고주파 먼저 망가지니까. 네, 중저음 목소리에 크고 또박또박하게 이야기를 보통은 해드리는 편이죠. 고주파가 왜 먼저 망가지는지. 고주파는 일단은 달팽이관 구조를 보면 이제 가장 바닥 쪽에 기저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일단 소리가 들어가는 통로상 가장 손상받기 쉬운 위치에 있고 또 하나는 이 고주파 자체가 워낙 주파수의 진폭이 크잖아요. 근데 그렇게 강한 압력이 들어와서 이 주파수 대역에서 가장 많은 증폭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충격량 자체도 저주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는 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달팽이관 구성을 보면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통은 우리 혈관이 그게 엔드아테리라고 해서 반대편에서 받쳐주는 혈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렇게 혈관 하나가 들어가다 보니까 고주파까지 달팽이관 기저부까지 가면은 혈류의 여러 가지 문제로 손상받기 쉬운 것으로 거기까지는 그렇게 돼 좀 있어요. 상대적으로 덜 간다. 그렇죠. 엔드아토리라고 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손 같은 데는 여기 누르고 해도 피가 끝까지 가잖아요. 근데 누르면 다 안 가는데 그런 이유가 여기가 콜레터럴이라고 해가지고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엔드아토리라는 거는 순환하는 구조가 아니고 그 혈관이 딱 하나. 그래서 이제 귀 같은 데가 좀 그런 게 취약한 부분이 기관입니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고주파가 난청이 생기면 못 알아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말하는 사람도 불편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점점 개선을 해야겠다는 거는 의사들도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참 슬픈 게 청진기가 당연했던 시절을 넘어서 지금은 청진기 꼭 써야 되나? 약간 이런 의사들도 생기는 마당인데 이 당시에는 환자의 호흡음이나 심장음을 듣기 위해서는 의사가 직접 귀를 갖다 대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마른 사람한테는 그나마 좀 들을 수 있는데 근육이 엄청나다든지 혹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조물이 있으니까 이거 뭐 잘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라이네크라고 파리에서 활동하던 꽤 유명한 의사거든요. 이 사람이 최초의 청진기를 발명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되게 다르게 생겼어요. 막대기입니다 사실. 그거 이렇게 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도 귓구멍 안에서 이렇게 동굴에서 공명효과처럼 소리가 커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개선을 이루었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도움이 됐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귀나팔을 조금 더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귀나팔이라고 하면 우리 되게 원시적으로 들잖아요. 근데 이게 사진이 남아있더라고요. 그 말은 사진기가 개발되고 나서도 계속 이걸 썼던 거예요. 그렇네. 굉장히 오래됐을 것 같지만 최근까지 이걸로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조금 더 미세하게 앞으로 빼내는 형태의 귀나팔을 해가지고 나한테 말해봐 그러면 얘를 이렇게 갖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말을 하니까 소리가 훨씬 더 잘 전달이 됐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19세기쯤에 개발이 되고 포르투갈의 주왕 6세라고 이 양반 왕입니다. 왕이 귀가 안 들려요. 답답해요. 나라 차원에서 개발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또 귀가 안 들린다는 걸 사람들은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이제 왕은 왕좌에 앉잖아요. 팔걸이에다가 나팔을 답니다. 그리고 뒤로 이렇게 해서 귀로 들어가는 관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앞에서 말을 하면은 소리가 나팔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이 어떤 공헌을 한 거냐, 귀로 쏙 들어가는 콘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왜냐면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잘 전달하려고 귀에 쏙 들어가는 콘이 있는 마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그 다음부터 티는 안 나는데 나팔관 형태의 보청기를 계속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옷에다 달기도 하고. 제일 보편적이었던 헤어밴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나팔 단 다음에 안에다 꽂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좀 신기한 게 안경은 이 당시에도 많이 꼈거든요. 네. 근데 보청기는 왜 이렇게 숨기려고 하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청기도 많이 처방하시죠? 처방하죠. 근데 처방하면은 환자분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 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사람들 인식인 것 같아요. 안경은 어떻게 보면 선글라스도 끼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 용도의 목적도 있는데 보청기는 약간 내가 청각 장애를 갖고 있다는 어떤 스티그마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일단은 보여주기 싫고 내가 안 들린다는 게 눈에 띄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쯤에 19세기가 지나가면서 그나마 골전도라는 개념을 생기게 됩니다. 골전도라는 게 뭐냐면은 어렸을 때 소리 곱새 같은 거 학교에서 아마 해봤을 거예요. 띵 울리고 이에다 갖다 대면 막 띵 소리 나고 막 그랬던 그런 게 이제 뼈를 통해서도 소리가 전도가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 장치가 하나 나오는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해서 끝에 이렇게 굽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굽새를 목에다가 말한 사람 목에다 갖다 대. 그리고 이걸 여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소리가 들리겠죠? 근데 이게 단점이 일단 사람이랑 이 막대기로 떨어져 있어야 돼, 이만큼. 이 막대기가 쇠막대니까 무거워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어디 움직일 필요 없고 사람이 왔을 때만 사용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다 두고 사용하면 되니까 그 정도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귀에 넣는 보청기도 나와요. 근데 전자장치가 없고 그냥 나팔을 집에 넣는 거 별로 효과 없었겠죠, 이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 하나 개발에 뛰어듭니다. 에디슨이 청각장애가 있거든요. 이 양반이 근데 전화기를 개발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잘 보니까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전화기를 통해서 들을 때 더 잘 듣는다는 걸 확인을 해요. 왜냐면 수화기를 딱 갖다 대고 듣는데 이게 더 소리가 잘 들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럼 증폭을 시키면 어떨까라고 해서 1870년에 한 15데시벨 정도 소리를 더 증폭할 수 있는 수신기를 만듭니다. 근데 사실 15데시벨이면 부족한 출력이기도 그렇죠. 한데 네. 어찌됐건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컨셉을 그대로 가져가서 1920년쯤에 진공관이라는 게 나옵니다. 진공관이라는 게 단점이 있습니다. 등치가 커요. 그렇죠. 소리는 잘 나고 출력도 좋지만 등치가 커요. 그러니까 이걸 보청기에 적용을 하니까 효과는 좋습니다. 70데시벨을 증폭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70데시벨을 딱 더하면은 거의 뭐 비행기 날아다니는 것처럼 폭소리처럼 커지는 건데 그 정도로 크지만 이 기계도 커요. 기계가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들고 다녀? 그쵸. 사무실에 놓고 그때 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휴대용으로는 사용하기 어렵겠죠. 근데 이제 빠르게 개선이 돼가지고 1920년 중반이 되면은 나무 상자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들을 수 있죠. 근데 그래도 무겁고 해가지고 안 되다가 38년에 이제 휴대용 진공관이 나오고 이제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또 제일 문제잖아요. 그럼요. 배터리 크기를 줄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기계는 작아졌는데 배터리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다가 배터리를 묶고 어디 연결해서 이어폰으로 듣던 그런 시절을 지나서 이제 트랜지스터가 나옵니다. 트랜지스터는 이제 벨의 전화기 그 연구소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만든 거래요. 이 공로로 슈트클리, 바딘, 브레튼 이 세 명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보청기가 획기적으로 작아져서 나오고 그때부터 귓속 보청기가 이제 일반화가 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귓속 보청기가 사실은 좀 단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지금 사람들이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시대도 아니고 디지털 시대로 넘어왔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처방하고 나서의 환자들의 어떤 만족도? 대부분 만족하시죠. 근데 이제 보청기를 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청력이 있고 보청기를 껴도 조금 힘드실 것 같은 청력들이 있어서 일단 그거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보청기가 또 똑같은 다 디지털 보청기지만 요즘에는 귀 속에 넣는 귀속형도 있고 귀걸이형도 있잖아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처방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만족도는 좀 차이가 나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역사를 알아봤는데 지금은 보청기가 단순히 소리를 증폭해주는데 그치지 않거든요. 엄청 좋아졌어요, 진짜.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교수님이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난청을 어찌됐건 보완할 수 있는 치료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의학의 역사 해봤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